일어나 일어. 네, 아유, 다 늦게 모여가지고 피곤합니다 지금.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지금. 일단 인사부터 합시다 그냥. 자, 윤쌤 임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초셰프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나 새로운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에 관심이 많고요. 지금은 AI나 푸드텍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양흥모연구원이랑 이제 인피니티 에너지라고 관련돼서 수소나 연료전지 쪽 한번 자료 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수소 비즈니스가 그때는 그냥 희망이었는데 이제 제대로 시대가 도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MA업팅의 염승환 차장입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소차에 대해서 다들 관심은 많으신데 사실 내용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그런 내용들 좀 유중 연구원이 잘 좀 풀어줄 것 같아서 오늘 방송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자동차 업종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지웅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지금 현대차 실적 나와가지고 그것도 정리해야 되고. 네. 어려워지네. 아니요, 아직 하나도 못했습니다. 네, 하나도 못해가지고 빨리빨리 하고서 네, 그것도 해야 되거든. 그렇죠. 오늘 이거 끝내고 가려면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료가 1월 14일 날 나왔죠. 수소차의 시대. 너 사실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자료가 잘 팔릴까 했었는데 하루 내가 일정 내가 매일 가서 보는데 하루에 보통 5개에서 많을 때 6개까지 했었다고 쌤이다? 지금?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얼굴 보기 지금도 힘들어요.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들었던 게 아까 시작하기 전에 물어본 거예요. 야, 수소차 자료가 이렇게 없었냐? 물어봤더니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거의 뭐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수소차 자료.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 10일, 14일 날 계속 방송을 잡아놨다가 제가 또 뭐 일정 생겨서 펑크나고 우리가 이게 착 모이기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하여튼 오늘 간신히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게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소차의 시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한 말씀드려야지. 이게 헷갈려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리온포고요. 네, 26회죠 네, 이게. 26회입니다. 그렇죠. 막 이거저거 올라가니까 뭐냐 그러시니까 유튜브에 저 이루온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님티 끝나고 나서 그냥 녹화하고 막 이런 건데 같이 올라가는데 뭐 그것도 괜찮아들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최근에 자동차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공부 겸 해서 유지훈 연구원 얘기 좀 들으려고 합니다. 14일 발간했던 수차의 시대, 이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 이때 네, 예. 탑픽이 현대모비스였잖아 그날. 예. 그리고 뭐 종목도 다 좋았더라고요 여기. 네. 근데 뭐 아치프로도 괜찮겠죠 여기서도. 네. 그래도 그렇게 제가 보겠습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게 네. 연차장님도 이제 시작 전에 잠깐 이제 질문하셨는데 수소차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리포트가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예, 없어요. 별로 없어? 나온 게 별로 이제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제 타사에 있는 타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테슬라 구글만 공부하다가, 그래서 전기차만 공부하다가 수소차가 이렇게 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말 많이 마바라틱한 것 같은데. 유지웅 연구원이 갑자기 그걸 딱 낸 겁니다. 아무도 준비 안 그 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 뭐 쓸 거 없냐 계속 하다가 막 고민고민하다 수소차로 써야겠다 쓴 거 아니야? 아니, 수소차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타 증권사에서도 그럼 이제 다들 하고 있어. 깊은 분석 리포트들이 이미 다 발간이 되었었던 작년에 걸로 많이 알고 됐었죠. 있고요. 네. 오케이 시작합시다. 우리 빨리빨리 하고 오늘 빨리 끝내야 네, 돼. 지금 이제 수소차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뭐 너무 비싸서 제조사가 만들 수 있겠냐, 또는 이제 그걸 만든다 하더라도 만들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제 시장에 있는 게 맞냐, 팔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제 궁금증들이 많았었고요. 일단은 이제 제조 측면에서부터 먼저 살펴보면 촉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슬라이드 보시면은 슬라이드 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백금 가격의 이제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백금 이제 플래티넘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디젤 엔진에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 수소차의 이제 스택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수소차가 많아지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원가가 너무 치솟는 거 아니냐. 마치 이제 배터리 산업의 이제 초기와 같은 그러한 코발트. 이제 의문을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코발트와 같은 이제 지역적으로 치우친 그런 이제 성향은 아닌 걸로 제가 생산단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젤 엔진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디젤 차량 이제 수요가 많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럽이나 한국 같은 데서도 이제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디젤 차량의 감소분이 이 백금 가격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가격적인 그런 이제 리스크는 점점 더 완화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일단 이 수소차 산업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원재료 걱정을 하시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글로벌하게 수소차가 이미 모든 나라에서 준비 중이라서 이 우려가 실제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려인데 제가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쪽이죠? 일단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현재 양산에 들어간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3군데 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이제 디맨드 가지고는 이제 가격이 어디야 지금? 지금 이제 현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다랑 이제 토요타 이렇게 있습니다. 토요타, 현대차가 가장 기술력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 쪽에 지금 이제 특허 기준으로는 현대 자동차 그룹이 가장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량으로는 지금 이제 토요타 미라이가 뭐 생산을 많이 하는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뭐 드라마틱하게 많은 건 아니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3,000대 정도 생산 판매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되었고 그다음에 혼다 클라리티가 이제 한 2,000대 정도 판매가 됐고 넥소는 저희는 작년에 1,000대를 했죠. 올해는 아마 5,000대로 늘어날 것 같고요. 예. 넥소 본 적 있어? 저는 봤습니다. 그때. 그래? 그 CES 가서 봤죠. 이정현도 갔잖아요. 미국 갔다 오셨다고 자랑하시네. 대단하십니다. 직접 보고 갑자기 옷이 피곤해 죽겠는데 네. 더 짜증 났어 지금. 너도 많이 지쳐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슬라이드 3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현재 토요타의 이제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되고 있는 이제 그들의 수소차, 양산차 미라이에서는 10g 정도의 백금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과거 양산이 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30g으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상당히 컸었던 건 사실이고, 이제 스택 효율화에 따라서 이 비중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고, 현재 이제 연구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중은 이제 3g까지 이제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디맨드가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대당 사용되는 양은 오히려 좀 줄어들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3g이라니까 이게 약간 깃털처럼 느껴져가지고 예. 뭐 소위 저희가 막 백금 반지, 백금 막뭐 귀걸이 하잖아요. 예. 근데 뭐 그게 뭐 아무리 많아봐야 뭐 몇 그램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 없는 가격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이신 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희귀 금속이기 때문에 대당 지금 1,800불에서 1,400불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요. 200만 원어치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 있으면 계속 이건 영구적인 거야. 너는 연료 전지에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 예, 근데 이제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서 아마 그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소모돼서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가지고 소모되는 구조는 아니죠. 예. 난 연료 전지 그 그림 보면서 잘 이해 안 왜냐하면 이제 이게 디젤 엔진에도 사용되고 뭐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추가로 넣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페이지 슬라이드 4번 보시면은 이제 미국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라고 이제 에너지국이죠. 거기서 이제 관련된 이제 핵심 자료들을 사실 미국 정부에서 발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을 보면은 제조사가 한 1,000대 정도 생산을 하게 되면은 뭐 한 대략 이제 이 시스템 비용이 2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제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 단계를 올해 내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고 이제 가격이 점차 일단 이제 규모의 경제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다운되는 그런 이제 국면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택 코스트라는 게 어떤 의미죠?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스택이랑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 플랜트라고 BOP 주변 부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열 관리 관련된 부품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수소 공급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퓨얼 그 연료 전 스택이라는 것도 전지 아니야? 전기 만드는 거 아니야? 연료 전지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예, 거기서 이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랑 이거의 차이 없다. 무식하다 그러지 말고 항상 나는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거야? 배터리를 이제 리튬이온 전지 형태로 전기차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게 자동차의 심장 부분에 따로 있는 거죠. 연료 전지 시스템이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 이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 전기차는 이제 전기로 이제 운영이 되는 자동차인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전력을 배터리에서 받는 거고 다른 데서 만들어서 저장된 걸 갖다 쓰는 거고 연료전지 차량은 이제 전기로 운영이 되는 전기차인데 그 앞에 에너지한 된 부분을 자가 발전 동력이 탑재된 걸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드한 이제 개념은 그냥 전기차이고요. 그러니까 예, 전기차이고. 나도 그래서 이게 전지 똑같은 거 아니야? 발전기가 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전기차 개념은 배터리를 그냥 밖에는 갖다 껴도 돼요. 예전에 그런 모델을 테슬라가 추구를 했었고 배터리 수압 방식이라 했었고 요거는 이제 자가 발전 전기차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가 발전하는 거니. 이게 더 좋은 거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제 밤새도록 밤새도록 할 수밖에 없지만 뭐가 좋냐 안 좋냐는 하지 맙시다. 예. 토론보다는 제가 직접 싫어. 예. 지금 많이 지쳐 있어. 지금 이제 슬라이드 5번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알칼리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서 기술의 이제 진보에 따라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PEMFC 방식을 세계 자동차 회사에서 양산을 하고 있고요. 고분자 전해지령. 이름도 어렵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또 여러 개가 나오면은 점점 이제 도입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가속화되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겠죠. 현대차는 뭘 쓰는 거예요? PEMFC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세 가지 업체가 다 이제 혼다랑 토요타가 이 방식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옆에 이제 SOFC 방식이 효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자가 발전 전력 이 시스템 효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건데 보시면 이제 발생하는 온도가 조금 높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온도가 내연기관 그 패신저카에서는 이제 굉장히 온도가 높을수록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를 이제 낮추는 작업이 이제 필요합니다. 야, 수소차니까 무섭더라고. 폭발할 수 있잖아.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수소 탱크에서 이미 터트리려고 해도 사실 터트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기술이 그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LPG 차량 택시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싫어. 무서워. 근데 이 부분은 좀 물론 밤샘 토론이 안 되기 위해서 되도록 자제하고 있지만 온도를 이제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연료전지 쪽 저 담당 기업에서 하고 있잖아요. 두산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발전소를 지을 때 거기서 전기도 없고요. 거기서 열이 많이 발생해갖고 그래갖고 난방 쪽에 이제 에너지도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 방식 자체가 열이 이제 유정연구원 말씀하신 대로 열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근데 이제 유정연구원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이게 대중화를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제조사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일단은 이제 PEMFC 방식으로는 이제 100도씨 미만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대중화가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 이제 SOFC 방식이 지금 효율화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를 양산시키려는 제조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닛산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업체가 이제 다른 퓨얼셀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업체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있는 이제 그 스택의 전해질을 소재를 전환하는 데 성공해서 지금 1000도씨인데 500도씨까지 낮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킬로와트가 보면 이제 PEMFC보다는 SOFC 쪽이 킬로와트가 높은 걸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완전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로 가려면 이쪽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유용해지겠죠. 네. 와, 목소리가 다들 축 가라앉아 있잖아. 큰일 났다 지금. 나도 지금 아침 너도 진짜 이거 지금 아침을 못 먹어가지고. 자, 어깨 한번 피고 사자. 오늘 많이 뛰었지 아침부터. 아니 괜찮습니다. 네. 현대차도 써야 된다. 알았어, 오케이. 우리 갑시다. 그 수소
자료에는 없는데 이제 하이드로젠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이드로젠 이코노미. 예, 수소 사회라는 단어이고요. 여기 이거 예, 자료에는 있죠. 예, 그래서 파트 이제 2가 걸로 돼 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라는 게 이제 1970년대에 텍사스 A&M의 한 이제 화학과 교수가 제너럴 모터스의 이제 연구 개발팀에게 제시를 했었던 이제 모형입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수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그 옛날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뭐만 있으면 이제 유가가 거의 뭐 10배, 20배가 아니고 뭐 50배, 100배씩 뛰던 시절이다 보니까 사실 1960년대에는 제너럴 모터스가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회사였어요. 1970년대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의 존립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되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또 미국이 산유국이다 보니까 잠잠해지면서 좀 없어졌던 개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지만 이제 일본에서 이러한 개념이 자원 빈국이다 보니까 부족한 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개념들이 점점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고, 또 그러다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죠. 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충전소 설치 대수의 이제 전망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멀다. 2030년이면. 그게 이제 좀 이제 2030년 보시면은 6,000대 정도 충전소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14대 있고, 충전소가 14개나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이제 520개가 전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쓴 다음에 이제 그 지난주 말에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그 쪽지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이제 자료인 것 같아서 2040년까지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자료가 이제 한두 페이지짜리가 아니고 이게 좀 굉장히 이제 좀 코멘트 하셨잖아요. 뎁스하게 나왔기 때문에 1,200개까지 1,200개요? 이 전망 자료 쓸 때에 비해서 훨씬 정부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지, 이거보다는. 이거를 바꾸겠다 보다도 이제 이 이후까지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전망이 되어 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 세계 그래서 2040년 전망이 되어 있는 나라는 뭐 우리나라밖에 없는 수소화 사회로 좀 먼 이제 미래이긴 하지만. 근데 내가 80 뭐냐 3년이니까 2040년? 20년 뒤니까 70대 후반이니까 저의 경우에는 59세 정도. 그래, 넌 수소차 뭘 알아? 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요건 이제 일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본에서는 이 수소화 사회가 내년부터 굉장히 이제 좀 의미 있게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좀 시도를 했었고, 이것과는 이제 더 진보된 스케일과 기술로 뭐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 보시면은 이번에 205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소가 2050년에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화석연료 에너지는 이제 사용 빈도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소를 결국 수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내가 이제 나도 잘 몰랐다는 게, 수소하면 너무 많으니까 원료를 따로 수입할 필요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 원료가 있잖아. 그쵸. 하이드로젠. 물론 이제 수소는 전 우주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제 원소이고요. 요 대목에서 이제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 수소 제조 방식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수소 제조 방식, 이제 수소를 공급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4가지 정도로 정부에서는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생, 그다음에 이제 가스 개질, 그다음에 이제 수전해, 그다음에 이제 수입, 이렇게 4개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2025년부터 수입이 시작이 되어서 2030년까지 수입 비중이 30-40%까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에너지를 수입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수입 비중은 2040년이 되면 아마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따라서 나머지 3가지 방법이 좀 주를 이루게 되겠죠. 그 중에서 부생 수소는 이제 현재로서는 좀 이제 코스트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전의 방식 역시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가스 개질 형태의 방식으로 아마 이제 충전소를 넓혀 나갈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입이 있죠. 수입도 근데 수전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제 공급 방법인데 이게 수입을 하는 이유는 일단 이제 그 호주에서 대부분 할 거거든요. 호주가 이제 사막이나 아니면 이제 태양광 설치하기에 굉장히 이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호주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호주가 이제 2000년대에는 사실 철광석이나 이런 이제 천연 자원을 수출을 해서 특히 이제 동북아 지역이 이제 철강 시장 이제 붐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핫했었던 지역이죠. 송초영 군님 아시죠? 이런 내용. 그렇죠. 예. 난 잘 잠깐 모르겠어. 첨언해 외계어 드리면 같아 지금. 그러니까 예를 나 못 들어서 알아듣겠어. 좀 더 설명드리면 얘기했어. 이제 연료전지 생산 방식에서 이제 유중 연구원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호주 수입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막 같은 데서 이제 생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소가 이제 윤세님 질문하신 것처럼 물에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은 촉매가 필요하고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에너지를 쓴다.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막 같은 데가 나오는 거예요. 사막 같은 데서 용융염으로 아까 연료전지 6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가 용융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막에서 나오는 태양의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그 강한 에너지와 온도로서 그 용융염이라는 걸 녹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했다가 그걸 가지고 남는 시간에 그거를 발전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서 비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남는 나라에서 에너지가 적은 나라로 점점 더 어려워지나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신 것 같고, 예, 제가 더 머리가 지금 아프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갑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심플하게. 전기가 있어야 전기가 있어야 이 수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맞다. 예, 수소를 만드는 방식 중에 전기분해 방식이 있어요. 저희 과학 시간에 나오는 그렇죠. 전극봉을 넣으면은 그거 H2O가 알았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맞다. 전극봉.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지금 뭐 원전이나 어디서 석탄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지지 그래서 않습니까? 호주에서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막에서 그렇습니다. 태양광열로 해가지고. 호주의 입장에서 사실 이거 말고는 산업이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네. 이게 에너지를 또 만들어서 유한한 에너지니까 무한한 에너지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신종 에너지 수출이죠. 근데 호주 입장에서는 이게 광산업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존 산업이라는 게 이게 지금 대부분 동북아 지역에 치우쳐 있었거든요. 광산업이라는 게 그 사이클이 끝나다 보니까 이쪽에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호주에 이 회사를 사야겠다.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게 태양광 설치량이 언급되고 있는 양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을 넘어서요. 이게 이제 저희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 뭐 이런 언급이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그럼 거기다 태양광을 갖다 팔아야겠네. 이게 이제 그 양형만 원건이 이제 거의 잠수 상태로 들어가면서 외치던 그 태양광 스토리입니다. 전사했잖아요. 이거 하나 전사해 버렸는데 지금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스토리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의 사하라 프로젝트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전기를 뭐 운반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난 약간 이해했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 예.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얼마나 팔릴 것이냐라는 거죠. 슬라이드 8페이지 그림이 되게 웃겼어. 네, 예. 바다에서 이렇게 해서 그걸 보여준 거네.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 태양광을 해가지고 생산해서 배에다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네. 그렇죠. 네, 보시면은 이 배는 어떤 스타일 배지? 배는 이제 그 액화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조선업도 수준 나올 수 있겠다. LPG, 태양광 이게 잘 이거 잘 돼야겠다. 아니, 오늘 양형만 온 건데 같이 불렀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LPG 탱커가 들어가네요. LPG 탱커. 우리나라에는 아직 개입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일본 조선 업체들이 지금 대부분 여기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잠깐 이게 LPG 탱커 얘기 나온 김에 이 수소가요. 이게 압축을 해야 되거든요. 압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압축을 하면 폭발해. 이게 그래서 내가 아까 폭발할 것 같다고 했던 거. 그래서 일정 수준 300바라 그러는데 일정 수준으로만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탱커도 아닐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 탱커고 한국 조선사들이 잘하는. 그렇지. 얘는 이런 건 제일 잘하잖아. 그렇죠. 탱커는.
갑자기 네. 잠이 깼어 지금. 아까 야연모의 태양광 비극이 생각나서 지금 잠수했어요. 양형모 액화 수소를 만들어서 배에 치러가지고 보내는 거네. 네, 맞습니다. 예. 태양광 세상. 그렇죠. 들으시면서 그랬다. 무슨 센터 저렇게 무식하냐고. 저것도 모르고 있으려고 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케이 넘어가자. 지금 이제 60만 대 정도 저희가 2030년에 수소차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자료에 작성을 했고요. 근데 이건 저희가 2030년을 전망하는 거는 사실 이제 저희 하우스 자력으로 이거 디테일하게 추정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글로벌 컨설팅 기관 자료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인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60만 대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1%가 안 됩니다. 그래도 예. 너무 적네 진짜.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다들 그러신 반응이에요. 그래서 1%라고 하면은 작년에 내 생애 투자 대상은 아니겠다.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시장이 작년에 1%를 했거든요. 그밖에 안 되냐? 그밖에 안 되네요. 테슬라 엄청 한 근데 것 같다. 주가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막 고공행진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마켓 페네트레이션이 한 0.2에서 0.6% 정도까지 갈 때가 아마 모든 이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이제 근데 폭증하는 그건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야. 과거에 그렇죠. 성장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 그거에 추세적으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엄청나게 돈 벌리고 베팅하는 건데 내가 아까 막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밸류 체인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핫하겠는데 이거 잘만 되면.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지용 연구원이 이게 제2의 이제 바이오 스토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또 완전 성장 황당하고 아니에요. 지 부황부황하시지. 유지우 그런 스타일 아니야. 글로벌 가스 업체들 여기 나와 있더라고 24 페이지에. 네, 나 예, 이게 예. 뭐야? 나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되게 가능한. 그렇죠. 그 전 세계 이 가스 산업은 이제 산업용 가스랑 이제 특수 가스랑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산업용으로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자동차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가스 산업에 속해 있는 건데 과점 업체들이 이제 이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린데가 있고, 그다음에 에어 리퀴드가 있고, 그다음에 에어 프로덕트 이렇게 세 개 업체가 있어요. 과점이니까 이거 되게 막강해 보이는데. 네, 그래서 뭐 이 업체들은 사실 이제 시가총액 거의 뭐 린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100조 정도 될 거예요. 100조? 그 프락스웨어를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공부를 해봐야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듣는 것 같아. 에어 리퀴드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과점 업체죠. 아니, 근데 제가 요번에 그 수소 가스 충전소 관련된 그런 이제 정부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요. 거기 예. 보면은 이제 그동안 계획도 여러 번 발표했고 우리나라에 무슨 가스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여러 가지 업체도 있잖아요. SK 가스 뭐 여러 가지 업체인데 그 업체들도 이렇게 자기 돈 들여서 참여하는 것처럼 제가 봤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이게 1,200개가 깔릴 거기 때문에. 안 하겠냐? 가스 그래도, 업체들은 원래 LPG 가서 하이 꽂잖아. 그냥 유통하는 애들이야. 다 SK 가스 뭐 이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미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 내연기관차를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이제 종합 스테이션들이 종합 스테이션.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야. 여길 가도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앞으로 아마 그런 형태의 충전소들이 생겨나지 에너지 않을까. 스테이션이네요. 그럼요. 예. 전기차 뭐 그렇게 배려가 높지 않은데 이제 그런 시대 오면 미세먼지도 사라지겠지. 전 세계가 이런 옆 나라에서 오는 시대가 거죠. 그러길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뒤에. 말고 100년 뒤에.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10페이지를 보시죠. 저희가 이제 기관 투자자 세미나를 가면은 가장 많이 듣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EV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죠? 현대차는 왜 EV로 못 하고 수소차만 하냐? 뭔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분들이 좀 많죠. 이게 예. 지배적 의견이야. 그게 일단 제 생각에 이제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해도 거의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과는 조금 다른 게 그래요? EV는 제가 알기로는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한 5위, 6위 정도만에 있습니다. 이제 대형 OEM 기준으로요. 예. 그래서 이제 EV 측면에서는 뭐 전 세계 마켓시어 대비해서 그렇게 빠지는 수준은 아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많아질 것 같고.
네, FCV가 있죠. 그래서 요 장표를 좀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좀 제가 만든 건데 설명을 드리면은 독창적 아이디어로 만든 거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이제 비즈니스죠. 그래서 20만 킬로를 갑니다. 이제 X축에 보시면은 EV 경우에는 20만 킬로를 가기 위해서 충전 시간이 540시간 정도. 540시간이구나. FCV는 똑같습니다. 그냥 이제 가스 저희 이제 가솔린 차랑 20만 킬로 가려면은 이제 뭐 27시간이면 됩니다. 몇 분 안 걸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이제 500시간 정도 FCV 차량은 이제 경제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 540시간이 확 내려올 거 아니야? 아니야? 배터리 충전은 이제 태생적으로 좀 한계가 있고 특히 이제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에 문제가 가게 됩니다. 그럼 그래서 또 배터리 다 갈아주고 맨날 핸드폰 급속 충전. 애플도 다 갈아줘가지고 새 것처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자동차 배터리 비싸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네. 이거 보면 현대차나 도요타 같은 어떤 저희 글로벌 메이커들이 수소차를 갈 만한 이유가 이거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운송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트레일러들.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휴게소에서 1시간이면 몇 시간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럼 우버 같은 회사들은 진짜 오히려 수소차가 훨씬 나을 수도 제 있겠네요. 생각엔 그죠? 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슨 수소차야 일시적 테마주 아니야 이런 분위기인데 엄밀하게 산업의 어떤 현재 어떤 여건을 본다면 저희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어쩌면 더 영향이 커질 수도 있겠네. 길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저희가 이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향력이 존재하는 거고 또 한 말하면 매니저를 뭐라 그래? 싫어할 것 같은데. 일단 뭐 다 반응이 다르죠 사실. 알았어. 네.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또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차량이라는 거는 이제 소비재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하는 이제 아름다움과 그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야지 이제 팔린다라고도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보다 구동 능력이 떨어지는 이제 수소차 과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안 돼, 이게 구동 능력이 뭡니까? 구동 능력이라는 거는 그 수소차는 지금 최고 시속이 150km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진짜? 느려요. 그거는 얘기 안 해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요 그리고 스튜디오 안에도 150km 아니요. 넘게 달리시는 그리고 분 이제 있는데. 출력도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출력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제 가속도도 그렇게 가속은 좀 되는데 150km. 그런데 저희 지금 공유 모형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트럭이나 이런 건 이걸 좋아하겠다. 그리고 공유 모형은 앞으로 이제 이 시티 안에서는 점점 더 확산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뭐 도시 안에서 우리가 뭐 400마력짜리 이제 포르쉐를 탈 일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그쵸. 제가 시가총액으로 입증해 보면은 현재 부가티랑 뭐 람보르기니랑 뭐 이제 그런 이제 포르쉐랑 이런 업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제 폭스바겐 부가티가 어디 거야? 다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있어요. 왜 나 몰랐어. 부가티. 뭐 그렇죠. 폭스바겐 그룹이죠. 그 다음에 이제 BMW, 그다음 다임러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도 도요타의 시가총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멋진데? 네. 그렇네요. 멋있었어. 지금껏. 좋습니다. 이해했어.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11페이지 장표에 가보시면 현대차 그래서 지난 12월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FCV 비전 2030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70만 대가 2030년에 생산될 거는 아니고요. 생산 캐파가 이제 확보될 것입니다.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국내 생산에서 대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부 다 국내 생산이죠. 제가 궁금한 거는 현대차가 한 얼만큼 만드는데 그 중에 얼마가 지금 FC? 네. 현대차가 이제 전 세계 총 생산량은 이제 총 판매량이 연간 460만 대 정도 하고 있고요. 근데 기아차까지 합하면은 그룹에서는 750만 대, 왕년엔 800만 대까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생산 능력은 현대차가 180만 대, 이제 50만 대, 230만 대, 240만 대 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큰 비중인데요, 굉장히. 일단은 이제 포트폴리오 700만 대 중에서 70만 대를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50만 대만 자동차이고요.
20만 대, 50만 대면 이제 승용차이고요. 20만 대는 아마 이제 버스나 아니면 요 버스나 공유 차량 이런 것 쪽으로 굉장히 커져. 좀 드라이브를 걸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 모양도 많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면. 뒤에 이제- 그림들 참 많이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그 자료들을 항상 우리 이렇게 방송하시면 그 다음에 자료 보시면 편하거든요. 예. 항상 염 차장님도 그거 물어보시면 일단 자료 보시면서 이렇게 네. 하시라고요. 이제 12페이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러면은 미래 자동차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공유 경제랑 이제 자율주행 오토노머스랑 그 다음에 이제 대체 파워트레인 뭐 그 중에 이제 수소차가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 대체 파워트레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 미국에서는 20만 대가 역사적으로 그 판매량이 넘은 업체는 보조금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 테슬라랑 이제 GM이 그 부분에 직면해 있고요. 그리고 그치. 예, 테슬라 최근에 주가 빠지고 뭐 안 좋고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보조금 못 받으니까. 예, 가격 깎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감원해야 되고 그런 이제 요인들이 있고 공유 경제 뭐 리프트에 투자했고 밑에 메이븐이라고 자체 카시어링 유닛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토노머스는 보시면은 이제 크루즈라고 있어요 밑에 요게 제너럴 모터스가 2년 전에 1조 원 정도 투자를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손정희 회장이 여기다 2.5조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혼다도 여기다 투자를 했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 생각에는 북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거의 10조 가까이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요 유닛이 올해 상장을 합니다. 이게 그래요? 엄청 예. 정말 예, 그래서 이 정말 엄청 상장을 하게 들어가는- 되면은 지금 북 대비해서 멀티플이 몇 배가 될지 몰라요. 요 크루즈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손정희까지 들어가서 엄청 핫하고 네. 뭐 다들 마사요시님께서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로봇 택시가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전기차 나아가서 다른 대체 파워트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리프트 이게 있고 예, 근데 얘는 이제 외부 업자이기 때문에 밑에 이제 메이븐을 아마 조금 더 확산시킬 것 같고요. 다 이게 연결돼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다 이게 자동차 분석이 이제는 자동차 분석이 아니라 이게 다 섞여버린 것 같아요. 이제 사회를 그게 아니면 사회를. 이제 지금 이길 수가 인간 없기 사회를. 때문에 요 세 가지 카테고리를 다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장표 13페이지 보시면은 그 자료 보시면 그냥 월 자료 보면 35페이지 아까 수선의 방식 뭐 트럭 모양 이거 다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네. 보시면은 저희가 힘들게 이게 작업을 이제 유튜브 영상을 편집해 주시는 분들께서 힘들게 작업해 주시는데 팟캐스트 대비해서 유튜브가 지금 너무 클릭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 네 그래서 좀 영상을 만드니까 여기 지금 이쁜 그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전기차 보실 땐 꼭 유튜브 여기 넣어놨구나. 수선의 봐주셨으면 방식. 좋겠어요. 예. 뭐 장사하는 것 같다. 아 유튜브 좀 구독자 수가 안 늘고 있어서 포기했어. 포기했어. 내가 처음에 막 이거 내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은 야 이거 너무 많이 늘면 어떻게 하지? 그때 우리 주할머 PD가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악담한 게 악담대로 됐어 지금. 그러니까 악담대로 됐어. 말이 시가 됐네. 역시 내가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이 설명 좀 해줘. 이제 미국에서도 아마 호주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이제 국가적인 사업은 아니고 민간 업체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수소차계의 테슬라입니다. 오 갑자기 달래 보이네요. 이름이 일단은 니콜라잖아요. 니콜라 뭐 같은 사람이에요. 니콜라 테슬라예요. 이름이 니콜라 테슬라예요. 맞네. 그러니까 나도 어디서 들었나. 니콜라 누가 만든 겁니까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 요 CEO는 일단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이군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스타트업이죠. 야 예, 이제 아무 돈도 못 벌고. 니콜라. 트럭 하던 이제 사업자가 이제 만든 니콜라 모터스. 예, 엔터프리너죠. 그래서 지금 700개의 수전의 방식의 충전소를 깔겠다. 700 자사. 야 차도 없는데 무슨 차 스타트업이요? 차는 지금 다 오더를 받고 있죠. 월마트, 아마존 뭐 이런. 와. 예,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얘네들 트럭 같은 거 전해주는 걸 하는 거구나. 트럭만 하는 겁니다. 트럭만 예. 말 되네 그러면. 예. 근데 수전의 기반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좀 대응이 돼야 되고 효율이 나오려면 그리고 비용이 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타트업이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있네요. 펀딩이 되니까. 나라 인프라를 자기가 끌 그러니까 일단 만들겠다는 이제 거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이랑 뭐 거의 같은 거죠. 거기서 머스크 처음에서 그 로켓 쏠 때 보면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러게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네요. 로켓 그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 그분은 저기 화성을 정복하실 분이잖아요. 그죠? 진짜 믿고 있더라고. 응. 사람들이 머스크 하는 머스크 책 읽어본 사람들 많지 않고 그때 읽고서 잘 썼잖아. 읽어보면 진짜 약간 이거 아니야? 그쵸. 왜냐하면은 20대 때 뭐 러시아에 가서 미사일을 사오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 뭐야? 진짜 우리나라 같으면 저 또라이 했을 건데 미국이 그래서 아직까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민들 그러니까요. 받고 머스크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도 얼마나 골 때려. 대통령도 거기서 햄버거 시켜서 먹잖아 거기서. 아이 힘들어. 빨리 하자. 하고 이제 마지막 장표는 사실 이제 저희가 결국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치. 예. 요 페이지 하나 갖고 이제 종목을 찾아야지 뭐.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연료 전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시스템은 또 여러 가지 섭 항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스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급 장치가 너무 웃기다. 공기를 공급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야? 예, 공기를 공급해줘야죠. 야, 이 수소차가 인류를 위해서는 참 좋은 차 같아. 그러니까. 이건 오염이 항공 오염이 안 되잖아. 이 자체에서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산탄소 없죠. 그러니까 이 CO2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 근본적으로. 근데 이제 뭐 논란이 좀 있죠. 전기는 그래? 원료의 문제가 있어. 원료가 근데 또 그러나? 에너지 생산할 때 전기로 생산해야 되잖아요. 수소를 전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석탄보단 낫겠지. 전기를 석탄으로 만들어내니까. 근데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요? 누가 내가 싫어요. 내가 이게 어떤 말실수할 뻔했다. 이 38페이지에 종목을 쫙 정리해놨잖아요. 우리 유지웅 연구원이 여기다가. 네. 이걸 갖고서 막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진짜 여기도 종목들 다 알렸던 거 알지? 예? 종목들 좋았잖아 여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난 내가 웃겼던 게 어디서 누가 형네 자료 나왔는데 거기 종목들 다 탐마 갔다 왔어요 물어보더라고. 당연히 안 갔다 왔지.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 모닝 미팅 때 잠깐 여기 중소형주 뭐 있냐고 자꾸 물어봤잖아. 여기다 종목 말할 수 없지만 했더니 유지인 형이 조심스럽게 한번 쳐보더라고. 뭐 이런 회사도 있다. 근데 우리가 탐방을 안 갔다 와서 할 수가. 탐방을 좀 가봐서 한번 확인들도 해봐 한번. 그쵸. 예. 네. 여기도 적혀 있으니까 자료에 일진 다이아 같은 회사들도 되게 웃긴 회사 같아. 재밌는 회사. 그렇죠. 예. 아니 거기 자동차 관련된 것들은 사실 탐방을 다 다녀온 기업들이 많고요. 부지런하군. 보면 인지, 뉴로스, 뭐 밑에 또 동아화성, 대형광업, EN 코리아도 우리 송채영 군이 옛날 자료에서 한번 장구선 연구원이랑 같이 삽질 한번 했었잖아. 그때 안 오르고 그때 뭐 얘를 팍 말해가지고 2000일 때쯤 오르네요. 그때 충전설 한다길래 내가 너무 빨리 이겼어. 너무 빨리. 충전설에 그랬더니 초기 단계를 너무 좋아하다가 너무 못한 거야. 타이 빠른 게 아니라 그때도 야 이거 몰랐잖아. 몰랐죠. 정부에 이랬지. 여기 종목담은 다 한번 뒤져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요게 이게 모듈 이게 뭐야? 그러면 여기서.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스택 이제 원래는 이제 열 관리를 배터리 시스템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지금 없고 이제 연료 전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완전히 기존의 전기차랑 유사한 모듈인데 이제 완전 이제 다른 아키텍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완전히 모형이 바뀔 뿐만이 아니고 지금 열의 그런 이제 그 변하는 그런 빈도가 조금 더 이제 좀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최적화를 좀 잡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시스템이 추가로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공조업체들이 사실 이걸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료 보면 36페이지에 유진인 연구원이 어떻게 워딩을 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수소차 양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품 업체들과 충전 설비 업체들이 수혜가 예상됩니다. 국내 부품 업체들은 관련품을 모두 현대 모비스로 공급하는 구조되고 있고 모두 대형주 그냥 모비스 사란 얘기였지. 그렇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염 차장님은 그 팟캐스트나 게시판에 38페이지 표 하나 올려드려. 네, 알겠습니다. 이걸 이반 수장 좋아할 텐데 네. 사실 모비스가 어쩌면 미래일 수 있는 거잖아. 이쪽이 좋아지면. 그렇죠. 뭐 모두 모비스로 가야 모비스에서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로 스택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뭐 산업용으로 가게 된다라면 뭐 다를 수도 있겠죠. 사실 이제 뭐 두산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수소차로 가는 이제 부품이면은 다 모비스에서 모듈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면 일본 업체한테 판다는 얘기죠. 38페이지 표 올려드리면 거기서 포인트 뒤 옆에 밸류에이션도 있지만 해외 업체들 이거 한번 연구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해외는 빨리 커지거든. 특히 연료 이런 쪽들 있잖아. 네. 난 그 오히려 그 설비 쪽에 있는 글로벌 업체들은 굉장히 언젠가는 얘네들 거 치러 와야 될 거고, 그래서 재밌는 공부가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한번 그래도 결론적으로 말씀, 종목 모비스랑 사실 S&T 모티브 말씀하셨었는데, 네, 지금 여기서는 일단 부각이 가장 크게 될 것은 이제 뭐 S&T 모티브랑 이제 뭐 현대 모비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티브 S&T 모티브는 이제 구동 모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동 모터가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대당 이제 들어가는 금액이 커지고, 지금은 이제 EV 전기차용으로도 들어가고 있고 다 들어가니까. 예, 근데 넥소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동 모터 스펙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공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실적이 올해 실제로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EV가 올해 늘어나는 물량이 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화 부분이라고 나뉘어져 있는 매출액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 처음 1조 원을 넘었는데 매년 뭐 30% 이상씩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전망 추정에는 15조 넘는다고 적어놨던데, 야, 그쵸, 그거는 뭐 이제 완전히 저래는 건데. 2030년 기준이죠. 당신은 70대이기 때문에 별로 30년이면 60대 중반이니까 탈 수 있겠다. 그래서 근데 모비스는 지금 사라지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엔진과 관련된 파워트레인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생기는 것들은 다 일로 가게 되는 거죠. 전기차로 가건 수소차로 가건 똑같은 것 같아. 업체는 투자할 기업은 국내에서. 일단은 이제 뭐 수소차로 가게 되면 아주 그 미세 부분에 있어서 뭐 작은 업체들이 조금 더 나오기는 하는데요. 결국 이제 모비스로 가거나 아니면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뭐 기술만 갖고 있고 현대차한테 공급을 하기 싫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뭐 결국 이제 국산 업체로 공급을 하게 되고, 뭐 아마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뭐 국내랑 해외 주식을 떠나서 상장 비상장을 떠나서 이제 전체 밸류 체인을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부품을 만들고 또 파워트레인을 만들고, 그래서 자동차 세트 업체가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돌아다니면서 충전을 하고 충전소가 만들어지고요. 충전소에 부품을 또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 뒤에도 붙이셨지만 뭐 크루즈도 얘기하셨고, 뭐 자율주행까지 넘어가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수소만 봤을 때 그래도 여기서 제일 고부가 밸류체인으로는 어떤 거를 좀 보고 계시나요? 이제 스택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치? 아무래도 스택 안에 들어가는. 예. 야, 전기차도 결국 배터리 회사가 제일 좋은 거야. 아니 지금 투자하기 그게 제일 재밌다. 그렇네요.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포스코 캠텍 다뤘었지만 뭐 그런 것들 다. 근데 결국 기업들이 돈 내는 곳에 가는 방향을 보면 사실 엄청난 어떤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도. 오늘 우리가 이제 앞에 처음에 피곤해가지고 좀 재미들 없으셨다가 나중에 저도 눈이 반짝반짝해진 게 돈 되는 게 좀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준이 형이 왜 수소차를 하고 있나 저거 폭발할지도 모르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가야 될 회사도 많고 분석해야 될 대상도 점점 많아지네.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삽질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방향 잘 잡아가는 거네요. 공유전제로 가는 거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경제성 싸움이죠,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주주한테도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돈이 안 되잖아요. 아직. 현대차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요즘 보면 현대차 그룹은. 예, 올해 뭐 이건 역시 굉장히 좀 길어지는 주제이긴 한데. 밤새도록 얘기해. 너랑 밤샐 생각은 없고 가서 현대차 코멘트도 준비해야 되고, 나도 회의 들어가야 돼. 지금 마지막 분은 5시 넘어서 회의를 한번 갔다 와야 돼가지고 지금 내가. 알겠습니다. 고생했고 우리 내일 아침 봐서 현대차 숫자가 좋으면 잠깐 다시 얘기 좀 하는데 현대차 괜찮지? 숫자는 그렇게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희한한 게 숫자가 깨져야 좋아. 요즘 그런 거 같더라고요. 네, 요즘 오늘 보니까.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일어나 일어.